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지서트의 나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디지서트와 함께하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디지털 신뢰에 대한 얘기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디지서트에 대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 TLS SSL 인증서와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으로는 디지털 신뢰에 대한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비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 회사 소개인데요. 디지서트라는 회사는 사실은 그 CA, 즉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그 회사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초의 인증서, SSL 인증서 혹은 TLS 인증서라고 하는 그 기관으로서 설립된 회사가 베리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199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증서 시장에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5년에 그 인증서를 관장하는 그 CA 브라우저 포럼이라고 해서 공인인증기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브라우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브라우저 업계들의 협회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공식적인 규칙들을 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가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 시만텍에서 베리사인이라는 회사의 웹사이트 보안 부분을 인수를 했고요. 다시 2017년도에 보시다시피 디지서트에서 이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디지서트는 그 외에도 여러 부서가 어떤 솔루션들을 인수해 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그 DNS 매니저, 메이드 이지라든지 아니면 모카나라고 해서 IoT 보안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인수함으로 해서 IoT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저희가 디지서트 1이라는 플랫폼을 론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회사로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노턴, 그 다음에 소트라는 거, 래피드 SSL, 지오트러스트,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이름인 디지서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각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인증서 회사에서 인수를 했던 회사들의 명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인수 합병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는 엔터프라이즈의 TLS, SSL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 1등 자리를 글로벌리 하고 있고요. 아마도 아시겠지만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고 해서 마케팅 리서치하는 회사에서도 재작년에 글로벌 TLS 인증서 컴퍼니 오브 더 이어라는 어워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포춘 500대 기업의 89%와 그 다음에 글로벌 뱅킹 100대 기업의 97%를 저희 인증서가 커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글로벌 이커머스 트랜잭션의 87%를 저희가 역시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80여 개 국가를 통해서 인증서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데일리로 260억 개의 웹 커넥션을 저희 디지서트에서 전 세계에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지서트 1이라는 플랫폼과 SSL 인증서를 관리하는 서센츄라는 플랫폼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는 암호화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현재 슈퍼컴퓨터가 브레이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개월의,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이 나오게 되면 이 브레이킹 타임이 줄어들어서 그 암호화된 모듈을 수시간 내에 해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보안업계에서는 한 가지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준비 작업도 저희 회사에서는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세계 최초 PQC 테스트 키트라는 걸 발표해서 한 3년, 4년 됐는데요. 이 키트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을 막을 수 있는 암호화 모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테스트 키트냐면 아직 그 PQC에 대한 룰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디스커션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발표된 시점에 정규 프로덕이 론칭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회사 소개가 되겠고요. 인증서 시장, 그 다음에 인증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세미나를 했지만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했지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상세히 좀 설명을 오늘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증서는 여러분들이 알려지기로는 SSL 인증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명칭이 TLS 인증서라고 합니다. SSL이라면 그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고요. TLS라 했을 경우에는 Transport Layer Security라고 하는데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인증서라고 했을 때 보통 가장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웹서버를 암호화해주는 것이 바로 인증서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암호해주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HTTP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 사이트입니다. 즉 공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전혀 암호화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편리하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지만 인증서가 없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해킹 가능하고 그 해커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웹서버에 TLS 인증서를 설치하게 되면 웹서버와 서버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간을 암호화해 주게 됩니다. 그 암호화해 주는 건 세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인증서의 가장 큰 기능은 세 가지, 화면에 보시다시피 Authentication, Encryption, Integrity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인증, 암호화, 그리고 무결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유저들이 보호받으면서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하는 게 바로 TLS 인증서라고 합니다. 한간에 최근에 이제 뭐 뉴스 중에서는 국정원에서 그 예를 들어서 불법 음란 사이트라든지 혹은 도박 사이트를 단속하고자 했는데 인증서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없는 사이트는 뭐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없는 사이트는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파스워드라든지 아이디라든지 개인정보들이 거래돼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간단히 DV, OV, EV라고 얘기합니다. DV는 도메인 밸리데이션을 하고요. 말하자면 저가형 인증서이고요. 오거나이제이션 밸리데이션이 OV라고 하고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익스텐디드 밸리데이션이 EV라고 해서 가장 고가형 인증서입니다. 물론 싼 게 빛이 떡이겠죠. DV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라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인증 발급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DV 인증서는 인증서 세 가지 기능이 인증, 그 다음에 무결성을 제공하지 않고요. 단순 암호화만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V 인증서를 제공받았을 경우에 그런 웹사이트인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가 누구 소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가 돼서 해킹이 되더라도 데이터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인지 아니면 그 유저들이 원하는 사이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DV 인증서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 가면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OV 인증서부터가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웹서버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도큐먼트상에 제공된 걸 하기 때문에 수시간의 인증서 발급 시간이 걸리고요.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EV의 인증서 레벨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인증 그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전화 컨택 및 더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이 오거나이제이션 소유주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EV를 갖고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세하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누가 이거를 써야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꼭 EV 인증서를 사용해서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들이 고객사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EV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도 벌써 2년 된 경우인데요. TLS 인증서가 되게 뉴스화된 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건데요. 대부분의 국내 공공기업의 50% 가까이가 인증서가 없는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접속하는 주민분들이 혹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브라우저에 뜬다고 해서 그걸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뜬다는 얘기는 서로 암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유되는 정보들이 누구나 해킹 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이슈가 되었었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2021년 11월 달에 제가 발표하기 위해서 실제로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캡처했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Not Secured라고 해서 주소창 왼쪽 편에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해 있는데요. 거기에 설명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LS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 번의 경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청와대 사이트에서 2022년 올해죠. 3월 달에 발표 전에 캡처했던 화면인데 다행히 인증서가 설치됐고 역시 저희 브랜드 중에 하나인 소트 브랜드로 인증서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청와대 사이트를 이제는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증서가 있다, 없다, 혹은 어떤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냐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증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증서 시장을 얘기할 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CA 브라우저 포럼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CAB라고 하고요. CA라는 건 여기 화면에 설명이 있지만 저희 디지서트와 같이 TLS 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을 얘기합니다. 브라우저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를 공급하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이런 두 오거나이제이션 혹은 거기에 네트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벤더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협의냐면 무조건 암호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룰이 있어야 되고 브라우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에 관련돼서 어떤 이메일의 프로토콜 관련돼서는 SMIM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혹은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해서 혹은 앱에 대해서 어떤 룰로 보호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코드 사인이라는 워킹 그룹에서 여기서 또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회계에서 보는 법률과도 같이 이 업계에서는 그 룰에 의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업체들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모질라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역시 다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디스커션 과정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벌렛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BR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룰이 즉 규칙이 아나운스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CA 브라우저 포럼이었고요. TLS 인증서 추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왼쪽이 인증서의 개수,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단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16년, 7년까지는 인증서가 그닥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천만 개 이하였었죠. 그런데 2017년도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인증서의 사용이 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7년도에는 구글에서 브라우저 확인을 하다가 인증서가 없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암호화가 안 되는 인증서를 가만히 내비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브라우저 창에다가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구글이 하니까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사파리, 그 다음에 다른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모든 브라우저 업계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웹사이트에 인증서가 없는 사이트에서 경고 메시지를 본 고객분들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인증서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113 밀리언, 1억 1,300만 개 인증서가 올해 9월 기준으로 현재 있고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넷크래프트 자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 업계에서 이제 마케팅 리서치라는 메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2022년 올해 9월까지의 자료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개 이상의 인증서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0만 개가 그 전달, 즉 8월 달 인증서보다 증가한 개수가 그 정도일 정도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서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증서 개수가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전달을 드렸고요. 인증서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분포,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1억 개가 넘는 인증서가 다 EV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올해 9월 달 자료를 봤을 때 EV 인증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고가이고 가장 안전한 보호를 하고 있는, 즉 웹사이트의 주인이 누구이고 여기에 대한 전화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인증서를 갖고 있는 데가 얼마냐 봤을 때 전 세계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가형, 기본적인 오거나이제이션,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확인, 도큐먼트에 대한 확인만 하는 OV 인증서의 경우에 17.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DV 인증서는 거의 8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가입자 인수가 있습니다. DV 인증서 같은 경우는 무료 인증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격적으로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냥 손쉽게 DV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V 인증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단한 리스크를 웹사이트 오너뿐만 아니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이유 때문에 EV 인증서는 전 세계 시장의 0.1%밖에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인증서가 그렇게 쓰였는데 과연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되게 재밌는 결과인데요. 이거는 다른 그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데서 3월달 기준으로 올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80%였던 DV 인증서는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42%로 소유 점유율이 떨어지고요. 10몇 프로였던 OV 인증서가 거의 반 가까이 시장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EV 인증서 0.1%밖에 안 됐던 EV 인증서가 9%의 시장 점유율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실제 중요한 이커머스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일에서는 EV 인증서를 아무리 비싸고 하더라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EV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EV 인증서를 꼭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면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못 드렸는데 브라우저 창에 왼쪽에 보시면 주소창에서요, 거기서 열쇠고리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인증서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꼭 확인을 하시고 정말 거기에 보시면 주소의 즉 내가 찾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오거나이제이션, 즉 오너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보 보호나 그런 큰 손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TLS, SSL 인증서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디지털 신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신뢰는 사실 저희가 올해 아나운서에서 여러 차례 이제 저희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을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세션을 준비했고요. 디지털 신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즘의 세상은 그냥 연결, 커넥티드 월드라고 표현하는 말들이 가장 많이 들립니다. 왜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죠. IoT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쉽게는, 그 다음에 비행기, 혹은 여러 가지 모바일 폰이라든지, 혹은 신호등, 심지어는 CCTV,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있는 월패드,
아파트에 관리들을 하고 있는 월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너무나 편안한 세상이겠죠. 20, 30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실제로 드림으로만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요새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무조건 좋은 걸까요? 연결된다는 얘기는요. 내가 쓰고 있는 정보들이 누구한테나 공유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고요. 연결된다는 얘기는요. 내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해킹으로부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로 바꿔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셋탑박스를 통해서 혹은 월패드를 통해서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IoT 홈 네트워킹들이 누군가에서 해킹이 되어서 나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얘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연결성을 반대되는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디지털 트러스트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즉 디지털 신뢰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고객 환경에 따라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보시면 서버 단위에서 로드 밸런서라든지 아니면 웹 서버,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체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입장에서 볼 때 이메일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한 연결성이 있을 수 있겠죠. 디바이스 안에서 본다 그러면 칩을 공급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디바이스 공급자들이라든지 혹은 디바이스 운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역시 연결성이 제공이 됩니다. 또 도큐멘트 부분 여러 가지, 여러분도 아마 아도브라든지 도큐사인 등을 통해서 이미 도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개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매스 사인 같은 경우에는 리거라든지 그 다음에 빌링 이런 솔루션들에서 사이닝들이 즉 인증이나 이런 절차들 그 트러스트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코드가 소프트웨어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환경,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환경 혹은 CI/CD라고 해서 지속적인 인티그레이션, 지속적인 개발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것들을 관리하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에서 이미 디지털 트러스트가 요구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신뢰가 발전하는 데서 요구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이 축에는 그러니까 바닥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이라는 축이고요. 왼쪽 좌변을 보시게 되면 그 복잡성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 좌측에 보시면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준수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해서 복잡성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간단한 시스템에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로 확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더 어택 서피스라고 해서 여기에는 IoT 환경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도큐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들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작년 초부터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를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해안선에 정유 공급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가 몇 주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폭락 및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것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IoT 보안 이슈로 인해서 생겼던 것들이었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해커에게 그 해킹 당함으로 해서 생겼던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시작점이 결국은 IoT 보안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책, 즉 디지털 신뢰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CXO 레벨에서의 고민들, 그리고 각 실제 담당자들 레벨에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KI,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쯤에 보시면 아이덴티나 억세스 관리자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개발 혹은 운영 관리자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선 PKI 관리자들을 보게 되면 인증서, 즉
이것들을 보증해주는 인증 단계들의 기간이, 유효기간들이 매우 단축됐습니다. 과거에는 SSL 인증서를 포함해서 모든 디지털 인증서들의 유효기간들이 5년까지 혹은 6년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면서 이제는 SSL 인증서의 경우에 13개월이 최고 인증기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인증서가 많은 기업들, 은행권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나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인증서 관리 자체가 여러 가지 오버로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볼륨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혹은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의 환경에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되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네트워크나 개발자, 데브옵서들을 그런 관리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는 컨트롤해야 되는 접촉면들이 매우 늘어난다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니즈들이 결국은 디지털 신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서트가 정의하는 디지털 신뢰에 대해서는 4가지 블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스탠다드라고 해서 어떤 규정, 규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앤 오퍼레이팅이라고 해서 이런 규칙들을 어떻게 준수하고 국제 규격에 맞게 준수하면서 이것들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트러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인증서나 디지털 인증서들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이 짧아진 유효 기간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관리할 것이냐, 엑셀에 관리할 것이냐,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관리할 것이냐를 제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나 IoT까지 확대되면서 트러스트 이코노미 전체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TLS 인증서, SSL 인증서에서도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인크립션, 그 다음에 인티그리티를 말씀드렸는데요. 즉 인증과 암호화, 무결성 마찬가지입니다. PKI라는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속에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PKI가 웹사이트의 인증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TLS 인증서가 되고요. 이게 IoT 보안에 필요하다 그러면 IoT 보안 인증서가 되게 되고요. 한국에서 과거에 썼었던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공인인증서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3가지 기능을 통해서 PKI를 통한 여러분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 3가지가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바로 디지서트 1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디지서트 1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맨 중간 위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Cert Central이라고 해서 TLS 인증서, 즉 웹사이트 인증서를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하지 않고요. 언제 생성돼야 되고 언제 이게 만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이거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PKI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라든지 액세스라든지 이메일 이런 것들의 보안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IoT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인증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월패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패드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이런 IoT 디바이스 매니저로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망 분리라든지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닌 간단한 디지서트의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소프트웨어, 즉 코드들을 매니지하는 플랫폼, 마지막으로 도큐먼트들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디지털 신뢰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디지서트는 글로벌 리더로서 이런 모든 체계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기사를 참조로 첨부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